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023 유망 학생 창업팀 300 전문대 트랙 창업 실무교육 2회차. 오늘은 시제품 제작, 저희는 소프트웨어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동시에 하드웨어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팀원 분들 중에서 나는 한번 하드웨어도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나눠져서 수강도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쪽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저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향후 일정, 우리 전문대 트랙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고, 이제 오늘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 강의를 진행하고, 강의 끝부분에는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자유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제품을 사례로 이제 강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향후 일정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안내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창업 멘토링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은 이제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3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1대1 멘토, 멘티 매칭을 해서 진행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멘토링 수요조사 문자를 드렸는데 아직 참여를 안 해주신 분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매칭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수요조사 응답을 안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배정을 하게 되니까 가능하시면 꼭 수요조사에 오늘 응답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주시면 좋을 게 이제 멘토링 진행하시면은 저희가 멘토링 일지를 이제 참가팀 여러분, 멘티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자세히 정리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수요조사를 응답해야 된다랑 멘토링 일지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일정은 많이들 이거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제품 전시에 이제 선발, 심사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 심사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총 20팀을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발표 영상을 5분 내로 이제 준비를 해주셔서 자료를 10월 9일에서 10일에 등록을 해주시고, 저희가 10월 11일에서 12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안내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10월 9일쯤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구나. 이 정도 기억해 두시고 계속해서 시제품 제작 진행해 주시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이죠. 창업 실무교육 목적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제품 유형별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린 스타트업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동건 상무님께서 린 스타트업의 이해 진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파트로 카카오 이준 프로덕트 매니저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카카오 이준 프로덕트 매니저님은 이제 일은 대화의 연속이고 대화의 품질이 이 일의 품질을 좌우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IT 사업 이후 다양한 조직과 제품에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현재도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 관심이 많아 스스로에게 실험을 반복하고 계시는 우리 멋진 이준 프로덕트 매니저님을 모셔서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공유해 주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너무너무 오글거리게 되네요. 저거 제가 쓰는 문장이긴 한데, 어딘가 제 프로필에 써 있는 문장이긴 한데, 너무 오글거려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소개받았던 이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볼 거예요. 앞서서도 한번 린 스타트업 이야기를 들으셨고 아마 어느 정도 이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에 쓰인 그 머터리얼 자체는 되게 심도 있어요. 엄청 심도 있고 엄청 모던해요. 그래서 약간 저게 다 뭐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은 굉장히 라이트하게, 쉽게, 가볍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뭔가 그거 뭐였더라 싶으면 강의 안을 아마 매니저님이 배부를 해주실 텐데 다시 뒤져보면 거기에 되게 또 심도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체화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하시고 그런 기회가 되는 강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니저님 얘기하신 것 중에 멘토링 기회가 있으시더라고요. 멘토링은 꼭 받으세요. 그 교육은 사실은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사실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상황은 되게 특수하거든요. 그 학교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교수님의 강의가 내 지식 수준이나 내 베이스나 내가 처한 상황에 완전 다 맞진 않아요. 교수님은 클래스 전체 대상으로 강의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학습을 굉장히 내 상황에 맞춰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멘토링이거든요. 코칭, 멘토링 이런 기회들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예요. 꼭 다들 멘토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갑자기 다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데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아, 아이스 브레이커로 우리 뭐 말로 하긴 되게 힘드니까 여기 채팅창에 저녁 메뉴라도 한번 써주실래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누가 용기 있게 첫 번째로 한번 써주시겠어요? 그럼 다른 분들도 마음 편히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진행 중에 네, 저희 가능하시면은 얼굴이 지금 많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소통하는 강의니까 가능하시면은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저녁 메뉴, 네, 말씀해 주세요. 못 드신 분 마라 엽떡이요? 아우 네 너무 워밍업으로 좋은 메뉴네요. 저 김밥 진짜 좋아해요. 한, 한 4개월간 저녁을 김밥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편의점 김밥만. 김밥 되게 좋아해요. 먹고 싶네요. 제육볶음 라면. 네, 그셨군요. 저는 아직 저녁은 안 먹었고,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 있기 전에 저녁 먹으면 되게 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먹었고, 마치고 먹으려고요. 말씀해주신 메뉴 중에 고민해 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김밥을 먹을 날인가? 고맙습니다. 말씀해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약간 네, 제가 긴장이 풀렸어요. 여러분들은 긴장 안 하시겠죠? 제가 긴장이 풀렸어요. 제가 화면을 좀 띄우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전에 뭐가 있었더라?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할 콘텐츠를 공유를 지금 제가 제대로 띄우고 있죠? 제가 일할 때는 이 줌을 안 써서 줌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제 화면이 잘 보이시는 거죠? 제가 채팅창이랑 좀 띄워두겠습니다. 저 세팅 잠깐 할게요. 줌은 뭔가 특별해, 인터페이스가. 제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시키면 제가 기대한 게 안 나와요. 여기 채팅창 살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볼 수 있도록 해둘게요. 저 강연 진행 중에 질문 주시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 완전 좋아해요. 저는 마지막에 몰아서 질문을 하시면 약간 그 맥락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좋은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까먹거나 약간 좀 희석될 수 있으니까 질문의 의미가 진행 중에 채팅으로 질문 주세요. 물론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엄청 환영해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소개를 받은 이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시제품의 이해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매니저님한테 오늘 모이실 분들의 특성,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면서 좀 최대한 핏한 내용들을 준비하려고 되게 애썼습니다. 부디 잘 준비가 되었길 바랐고요. 부제로는 창업부터 7개 회사에서 5가지 직무를 경험하며 배운 것들이라고 썼는데요. 뒤쪽에 제 이전 경력 이야기를 살짝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할 사람이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저런 내용을 전달을 한다면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화면입니다. 오늘은 각 소프트웨어 제작팀들 여러분들이 시제품 제작의 목적이랑 요건이랑 뭐 활용 방법들을 이해하시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이미 시제품 제작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혹은 완성하신 분들도 있나요? 시제품 제작에 완성하신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이응이라도 한번 쳐주실래요? 없나요? 네. 그러면 잘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의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 마칠 때 요 목표를 제가 달성하고 가는지를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된 거죠. 이해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용기가 생겼다 하면 제가 오늘 잘한 걸로 생각할게요. 오늘 강의 큰 주제들인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팀들이 모인다고 알고 있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창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가야 이 제품 개발 프로세스도 다음에 설명을 해볼 수 있고 그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 안에서 시제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잡았고요. 시제품 제작 방법은 제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해보세요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시제품 제작을 할 때 가져야 될 그런 가치 기준이라든지 원칙들 같은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있습니다. 아직 퇴근을 하고 회사에 있는 뭔가 1인 업무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좀 와 있어요. 네, 매니저님이 강의 자료를 주시네요. 강의 중에는 제 걸 보세요. 제 화면을 보시고 강의 마치고 나면 저거를 보세요. 알겠죠? 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은 카카오에서 메시지 플랫폼 기획 조직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 말고 기업들이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있잖아요. 뭐 광고도 있고 뭐 알림톡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 있고요. 저는 원래는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전공이 다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나이 인증이 되는데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종이책에 대해서 이제 출판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생각하고 막 그런 그래픽 뉴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할 때쯤 해서 아이폰 3GS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그런 출판 세계가 앞으로 유효할까 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졸업하지 않은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개발자 후배분을 데리고 제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책을 읽는 경험을 바꿔주는 그런 전자책이죠. 말하자면 지금은 전자책이라는 용어가 되게 일반적인데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조금 유지를 하다가 물론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고 있죠.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 건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첫 창업인데 잘 될 리가 없죠. 저도 경력이 전무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이제 다양한 아웃소싱 프로젝트들을 맡고 이렇게 하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지금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죠. 그때는 회사의 모체가 달랐어요. 다른 회사명이었는데 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모체인 회사한테 전자책 제작을 좀 의뢰를 받아서 어, 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저희 팀이 전체 들어가서 네, 일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신사업 쪽 담당 PM을 하였었고요. 그러다가 또 부릉 배달 서비스 하고 있는 부릉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릉의 디자인 팀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그랬다가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에이틴 벤처스라는 그 제조 플랫폼 회사에 들어가서 또 플랫폼 매니저를 하다가 지금은 카카오에 와 있어요. 엄청 다양한 뭐 모르겠어요. 제조업, 콘텐츠업 뭐 이런 것들을 뭐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다녔었고요. 그리고 네, 직군도 되게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제작에 필요한 직군들 중에 개발 말고는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얻은 제 노하우들이나 생각들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 QR 넣어두었는데요. 제가 그 PM을 준비하거나 뭐 기획을 준비하거나 이런 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제작에 관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말을 걸어주셔도 됩니다. 답이 굉장히 빠르진 않을 수 있어요. 엄청 바쁘거든요. 회사 엄청 바빠요. 하지만 언젠가는 답을 드리니까 네, 꼭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네, 여기까지가 제 소개였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프트웨어 창업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뭐 점이라도 한번 찍어 주시면 어때요? 여기서 창업을 진짜로 생각하고 있다. 난 창업하고 싶다. 아, 네. 있으시군요. 다른 분들도 있으세요? 승찬님 한 분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승찬님만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생각할게요. 저는 그 창업으로 IT 쪽 경력을 시작하긴 했는데 소프트웨어 창업이 어떻게 일반 창업들과는 다를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생각을 못한 채로 진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징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갈게요. 일단 하드웨어 창업이랑 소프트웨어는 그 뭐 반대말은 하드웨어잖아요. 둘 사이를 조금 비교해 본 이야기예요.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초기 자본 투자 면에서 소프트웨어 창업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저 아까 창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부 수준에서 졸업하고 나서 재학 중인 동생을 붙잡고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을 시작한 건데 당연히 돈이 없죠. 저 그때 창업할 때 통장에 30만 원 있었을걸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자본 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종종 높은 초기 자본을 필요로 한다. 생산 및 유통 과정을 보면은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서 뭐 만들고 또 유통도 이루어져요. 그때 저희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유통을 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통을 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하드웨어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하드웨어를 만들고 나면 그걸 사줄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게 또 물건이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닿는데 또 한계가 있고 뭐 이런 면들이 있죠. 시장 수용 속도는 빠릅니다. 어제 저희 카카오톡 아마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을 텐데 업데이트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금방 다 배포가 되고 닿을 수가 있어요. 제품이 고객에게. 근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는 좀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느려. 지역 제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는 게 소프트웨어. 규모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거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한 명이 사용한다고 쳤을 때랑 1,000명이 사용한다고 쳤을 때랑 소프트웨어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없어요. 한 명이 만들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내더라도 디자이너 있어야죠, 기획 있어야죠, 개발 있어야죠. 이거 똑같거든요. 1,000명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규모 경제가 조금 형성되기 어렵다. 경쟁 환경은 다수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하드웨어는 소수와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건 이제 뭐 하드웨어 마우스가 여기 있는데 마우스를 만드는 업체들의 숫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의 숫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죠. 글로벌 시장 접근이 용이한 면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높다. 이것도 되게 장점이죠.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제품 자체에서 빠르게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만들어 놓고 이게 도대체 왜 안 팔릴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수정 및 업데이트도 빠르고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창업이 그래서 굉장히 뭔가 진입 문턱이 낮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쟁 상황이 상당히 조금 복잡한데요. 빠르고 복잡한데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반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요. 요즘 AI 관련해서 막 엄청난 제품들과 서비스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 같은 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엄청난 모델을 처리하려면 굉장한 GPU 성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받쳐줄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기술의 발전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도달하게 되죠. 웹 2.0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뭐 PC 통신 같은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 이 줌으로 하는 회의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웹 서비스가 웹이라는 게 발전을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도 가능해진 거죠. 이런 제반 기술들이 발전하는 영향, 그리고 아까 한참 말했던 것처럼 진입 비용이 낮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것처럼 교육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제작에 관해서는 교육 기회가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도 어느 교육 서비스를 기획하는 분이랑 잠깐 만났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 교육 콘텐츠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안 되죠.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는데 어쨌든 네, 굉장히 다양한 교육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경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 하드웨어에 비해서 복잡하다? 이 의미는 아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갖는 복잡성이 조금 특이해요. 전통적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다른 업종과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왔었죠. 그 책 내용은 안 읽었는데 제목만 기억하고 있는데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되게 좀 제 추측인데 이런 거죠. 나이키는 원래 스포츠웨어 브랜드잖아요. 근데 왜 닌텐도와 경쟁할까요? 닌텐도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 스포츠 산업을 변화시킬 만한 임팩을 가하는 네, 그런 게임들을 내고 사람들을 지부에 묶어놓으니까 나이키 쪽이 바라보고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코닥 같은 회사도 굉장히 대표적이죠.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웹상에 업로드하는 카메라가 아이폰 4가 됐어요. 카메라가 아니라. 코닥이 그래서 그 경쟁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네, 조금 그렇게 되었죠. 지금 옷을 잘 팔고 있지만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카테고리에서 내 경쟁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방향성,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하게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뭐 스토어에 올라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뭐 그런 과금을 통제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하나 바뀌면은 회사 운명이 막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네, 그런 사례들 하도 많죠. 그리고 국제적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정보에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경제 환경이 복잡하고 너무 변수가 많아. 그리고 시장 장악력이 또 약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꾸준히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나 있어요. 처음에는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던 시절에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자리를 잡으면 대체제가 나오기까지 꽤 오래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고 다 잘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네, 리퀴드 소비라고 하던데 사용자들도 여러분 혹시 패션 관련한 앱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커머스, 패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관심사이지 않아요? 이거 쓰면 약간 너무 그 사람의 옷차림이 신경 써지기 시작할 테니까 네, 제가 써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한 4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서비스에서 계속 쓰나? 아니죠. 다른 쪽에서 뭐 더 좋은 제품 혹은 같은 제품인데 같은 브랜드 상품인데 더 싸게 파는 행사를 해. 그럼 거기 가서 사는 패턴이 있죠. 이걸 보고 약간 리퀴드 소비라고 하던데요. 시장 장악력이 약해져요. 내가 고객들을 모았지만 그들이 언젠가 떠날 수도 있는 환경. 지속적으로 대체제를 선택하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유사한 서비스들이 더 잘 만든 게 나오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우선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생존 환경을 보면 현재 이거 미국 기준인데요. 스타트업의 실패율은 90%라고 합니다. 신규 비즈니스의 10%는 첫 해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해요. 오, 엄청나죠? 첫 스타트업 창업자의 성공률은 18%라고 하고요. 제가 이 18%에 끼지 못한 그 사람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3,000달러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엄청 작은 거죠. 실패하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34%는 적절한 제품 시장 적합성이 부족하다. 이게 엄청 큰 원인이라서 제가 뒤쪽에는 제품 시장 적합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스타트업의 22%는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이 없기도 하고 벤처 캐피탈 회사는 벤처 투자사들이거든요. 이들은 매년 1,000개 이상의 제안서를 받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서 우리 투자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벤처 자금 지원을 받아도 30%가 결국 실패한다고 해요. 굉장히 하드한 환경이죠.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제품 시장 적합성이 결국에는 린 스타트업 모델로 흐르고 시제품 제작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품 시장 적합성이 그러면 뭐냐? 예, 여기 보면 제가 이거 그냥 스샷을 떠왔는데 스타트업은 왜 실패하나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프로덕트 마켓핏이 엉망이라서 망한 거야. 이게 30% 넘는다. 여기 제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써두었죠.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는 의미예요. 현업에 나가시면 PMF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PMF를 검색을 해볼까요? PMF 이야기는 하도 많아서 PMF를 검색을 해보면 PMF는 프로덕트 마켓 핏의 약자로 블라블라가 나오고 PMF에 대한 이야기 주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PMF는 여러분이 현업에서 소프트웨어 계획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물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꼭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에요. 우리 고객이 정말 원하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PMF를 찾는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의 글들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서비스가 드디어 PMF를 찾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약간 분위기 변곡점이 온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PMF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객에게 이게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워킹하지 않다가 피보팅을 반복하면서 와, 우리 드디어 찾았어.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님들 인터뷰들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일단은 시장 제품 적합성 PMF라는 개념이고 그게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찾았으면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는 결국 PMF를 찾는 것인데요. 우리 제품은 고객이 정말 원하는 제품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딱 세 가지를 하면 돼요. 딱이라고 말했지만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아요.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고객이 겪는 문제를 정의해야 돼요. 내가 겪는 문제 말고. 제가 그 창업한 게 여기서부터 일단 실수였던 것 같아요. 고객이 겪는 문제를 위해서 출발하지 않고 내가 겪는 문제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책을 좋아하고 제 손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혹은 뭐 내가 직업이 필요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정의해야 돼요. 어떤 제품이면은 우리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걸 정의를 해야 돼요. 대충 그럴 거야가 아니라 진짜로 딱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팀이 같이. 한 사람이 하면 위험해요. 팀이 같이. 그리고 그걸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고객의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거 만들면 되겠구나 했는데 못 만들어. 그런 일도 너무 많아요. 못 만들면 끝이에요. 우린 결국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10월 9일까지 시제품 내잖아요. 뭔가 만들어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걸 해내야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풀어야 될 문제고 그게 바로 PMF를 찾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시제품 제작이 활용되는 씬이고 그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뭐 같이 회의실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막 판서하고 하면 되긴 해요. 그래도 찾아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각각 설명을 드리면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프레임워크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되게 많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지금 모던하고 진보한 그 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은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레임워크로 풀고요.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정의하는 과정은 린 스타트업이라는 프레임워크로 풀어요. 이건 뭐 린 스타트업은 하나의 뭐랄까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냥 일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 뭐냐를 찾는 데 좀 탁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의 다 했어. 그럼 그걸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만드는 방식들 중에 최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 뭐 애자일이죠. 좀 많이 제가 창업을 했을 때도 이미 애자일이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 터라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괜찮나? 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컨비네이션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PMF를 찾고 그걸 위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경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의 조합을 배워가시면 향후 한 10년 정도는 써먹거나 아니면 적어도 써먹지는 못해도 아는 척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주제예요. 진짜 되게 앞서 나간 내용임을 제 스스로 약을 팔아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창업의 특징을 보면서 PMF 찾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PMF 찾으려면 이런저런 게 필요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녹아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태진님한테 강의 자료를 보내주세요. 태진님 근데 이거 지금은 제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받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 강의 자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드릴 거라서. 소프트웨어 제작 모델에 자 아까 제가 그랬죠? 디자인 띵킹이 있고 그 린 스타트업이 있고 에자일이 있다고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두었네요. 이거 찾아보시면은 어 되게 많은 아티클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문제를 정의하는 프레임워크, 해답을 찾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만드는 프레임워크 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된 거 띄워서 머리에 쥐가 나실 것 같으니 바로 한글화한 저의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이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지금 선형이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품 개발이라는 게 네, 에자일이 뭔가요?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넘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좀 더 부연도 해볼게요. 그때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혜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자일은 제품 개발을 더 빠르고 더 비즈니스적으로 유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세계에 되게 유명한 IT 쪽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 방법론이에요. 네, 일단 요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뒤쪽을 설명드린 다음에 에자일 이야기 좀 더 보충 드려볼게요. 비슷한 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제품이 여기서 시작해요. 창업팀이 모였어. 팀이 원래 여러분들의 팀이 모여서 제품을 정했나요? 아니면 제품이 있고 팀들이 모였나요?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하고 팀이 조직된 건가요? 아니면은 팀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아이템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했어요.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이면 1, 2 숫자 중에 채팅창에 좀 날려주실래요? 아이템이 먼저 있었으면 1번, 팀이 먼저 모였으면 2번. 오, 성격 있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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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들은요? 좋아요. 팀이 먼저 생긴 비율이 높고 지연님은 아이디어부터 오케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팀이 2번 같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멤버가 더 모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적어도 창업자나 창업자의 동업자 이런 구성으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번은 공감인데 뒤쪽에 제가 엄청 잘 써놨기 때문에 지금은 제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는데요. 먼저는 공감,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얘들은 내 고객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그거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 소개서를 조금 봤거든요. 네, 그런 어떤 고객들이 겪는 문제가 뭐야? 이런 거 정의하는 게 일단 공감의 단계예요. 내가 그 어려움에 일단 빠져봐야 돼. 두 번째로 그것의 현상을 그 어려움을 고객들이 느끼는 현상의 문제가 뭔지를 정의해요. 이게 과연 뭐 예시로 프로젝트를 하나 잡고 시작을 해볼까요? 전동 킥보드가 요즘 많으니까 전동 킥보드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일단 단거리인데 택시 타기는 비싸고 걸어 다니기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저 집에 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려요. 이거 마치고 나면 버스 타고 1시간 40분 걸려서 집에 가면은 진짜 좀 뭐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먼 거리 다니는 분들 말고 단거리 이동해야 될 때 있죠. 요즘엔 캠퍼스에도 다 전동 킥보드 있던데요. 네, 그런 어떤 어려움에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뭘까 해서 택시가 비싼 게 문제인가? 아니면 내 다리가 튼튼하지 않은 게 문제인가? 이 문제 정의는 되게 다르게 날 수 있어요.
너무 단거리인데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라는 그 공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 운동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를 잘 정의했나 잘못 정의했나를 떠나서 어쨌든 문제 정의이긴 해요. 근데 누군가는 뭐 싼 택시를 만들어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전동 킥보드를 만들어야겠다 한 거겠죠. 그게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보게 돼요. 실험을 해서 뭐 어디서 전동 킥보드를 가져오든지 사오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기계공학과에서 만들었겠죠. 뭔가 만들든지 아니면은 모터를 스케이트보드에 달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실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해요. 아, 이걸 보니까 내 문제정이나 내 아이디어가 어딘가 괜찮다 아니면 뭐 이상하다는 걸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고 결론이 났어. 오케이, 좋아. 학습 러닝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 되게 괜찮네. 전동 스쿠터 되게 괜찮네. 전동 스쿠터 회원가입을 시키고 QR 찍으면은 거기서 뭐 결제도 할 수 있고 빌릴 수도 있게 하고 되게 괜찮다 하면 이제 할 일 목록이 생겨요. 1번 전동 스쿠터를 구매를 한다. 뭐 몇 대를 구매할 건지 등등등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뭐 회원가입 웹사이트, 뭐 어플리케이션, 뭐 뭐랄까요? 전동 스쿠터에 센서도 달아야겠죠. 위치 추적 장치, 뭐 기타 등등등등 막 할 일들을 쭉 쓴 다음에 그걸 어떻게 쪼개서 진행을 하지?를 그 스프린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운동선수들의 그 전력 질주를 말하는 스프린트 그거 맞아요. 단거리 전력 질주를 의미해서 여기서 에자일에서 차용한 개념이에요. 지현님 지금부터 여기 에자일 이야기했습니다. 할 일 목록을 해야 될 걸 쭉 뽑고 그 중에 단기간에 우리가 한 2주 안에는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계획을 막 짜요. 계획을 짜고 나면 그대로 해요. 그래, 이번 2주 후에는 우리가 위치 추적 장치가 달린 전동 스쿠터 10대를 갖도록 하자. 이게 이제 스플린트 계획이었다면 실행을 해요. 막 전동 스쿠터 사러 다니고 살 돈이 없으니까 일단 뭐 펀딩을 하러 다니고 전동 스쿠터를 사고 위치 추적 장치 센서를 구매하고 그걸 붙이고 안 떨어지게 하고 뭐 기타 등등 그걸 막 2주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스플린트라는 그 단거리 질주가 끝나고 나면 출시 가능 결과물이라고 복잡하게 썼는데 이게 정확히 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potentially shippable increment라는 원래 에자일에서 부르는 용어가 그래요. 그걸 이제 번역하면 출시 가능 결과물인데 이게 끝났을 때는 스플린트가 끝났을 때는 자 이제 위치 추적 장치는 다 붙였고 자 다음 2주간은 뭘 할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주간 끝났으면 그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가 달린 스쿠터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들고 나가서 캠퍼스에 갖다 놓고 자 이거 사용하시려면 여기다 돈통에다가 얼마를 넣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워킹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자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게 전체가 뭐랄까요? 뭐 이걸로 할까요? 전체가 마우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기까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걸 에자일에서 되게 싫어해요. 일단은 마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것이 스플린트라는 것이 갖는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에자일이 갖는 되게 지향하는 가치예요. 그래서 1주 지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 2주 지났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안 돼. 4주, 5주, 6주, 7주 다 지나서 10주가 되었을 때야 자, 이제 마우스예요. 이렇게 하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그 제품 개발 방식이었다면 에자일은 일단 껍데기라도 완성해. 이걸 첫 번째 스프린트로 잡는 거죠. 그리고 뒷단에 뭐 마우스 동작은 기존 마우스에 그 회로를 붙이더라도 그렇게 동작하게 해. 그리고 둘째 주제는 배터리 모듈을 넣어서 유선이 아니도록 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걸 에자일하게 일한다고 불러요. 그게 막 전력 질주가 끝나고 나면 스프린트 회고를 해서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 걸까? 이 생각을 막 해요. 이 사이클을 돌아요. 처음에 문제 내가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는데 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4, 5번 돌고 여기 뺑뺑이 여기 동그란 거의 의미 아시죠? 뺑뺑이를 돌 수 있다는 거죠. 실험과 학습 계속 뺑뺑이 돌다가 이제 검증됐어 하면 에자일로 넘어가서 뺑뺑이 엄청 돌고
그게 지금 소프트웨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엄청 모던한 방식이에요. 세련된 방식이에요. 고객이 겪는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디자인 싱킹이라는 프로세스에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정의하는 과정은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에 맡기고 그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은 애자일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린 스타트업 강의 들으셨을 것 같은데 엄청 주제 자체가 린 스타트업이었으니까 이 실험과 학습 과정을 엄청 빠르게 돌 수 있는 방법들 아마 강사님이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린 스타트업 과정이 예를 들어 검증하는데 내가 전동 스쿠터라는 아이템을 생각했는데 이걸 검증하는데 한 1년이 걸려. 이러면 아니죠. 그건 이제 린 스타트업 배우셨겠지만 그건 린 스타트업의 방식이 아니야. 우리는 첫날부터 혹은 첫 주차, 첫 한 달 안에 실험을 반복해서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음, 네. 애자일 이야기를 아까 지연님이 문의 주셨으니까 애자일 이야기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애자일 매니페스토 이걸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예. 이게 여기 보시면은 켄트 백으로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써 있는데 저는 이분들 잘 몰라요. 저는 이분들 잘 모르긴 하는데 이분들이 몇 년도였을까요? 이게 엄청 오래전인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전 2001년 여기 있다. 2001년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소프트웨어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 거야? 고객은 계속 기다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하면서 고객을 계속 기다리게 하고 결국에는 10주 걸려서 다 만들어서 내놨더니 사람들이 안 쓰네? 사람들이 원했던 건 마우스가 아닌 것 같아요. 트랙볼인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견뎌야 돼? 우리 이렇게 일하지 말자 하고 모여가지고 이런 선언을 해요.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 우리는 공정과 도구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을 포괄적인 문서를 쓰느니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협상을 하지 말고 고객과 협력을 하고 계획을 따르지 말고 변화에 대응하자. 뭐 이런 식의 엄청 거창한 선언을 하고 이걸 막 온 세계 언어로 다 번역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가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애자일이고 정신은 린 스타트업과 약간 혈통이 비슷하고 네, 디자인 싱킹과 맥락이 이어지는 구성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실패하고 대여본 분들이 대안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제작 모델이 이런데 자, 제가 여기 그림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여기 중간에 점선을 그어 두었는데요. 위쪽은 모호함의 세계고 아래쪽은 분명함의 세계예요. 문제에 공감하는 건 굉장히 분명한 일이죠. 그리고 스플린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돌아보는 거랑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은 되게 분명해요. 근데 모호함의 세계에서는 이거 도대체 문제가 뭐지?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실험 결과를 학습으로 반영할 때도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난 이게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야, 스쿠터에다가 지금 위치 센서를 붙여서 달아놓았는데, 야, 타고 학교 밖으로 나가잖아. 그걸 어떻게 가져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타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건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의미야. 이렇게 학습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호함의 세계예요. 할 일 목록,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걸까? 우리가 거기다가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거의 결제 붙이고 하면 다 끝난 건가? 여기서 더 할 일은 없을까? 또 모호해요. 계획을 잡는 것도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과연 스쿠터를 사는 게 먼저야? 앱을 만드는 게 먼저야? 이런 것도 모호함의 세계죠. 실행을 할 때도 항상 그런 모호함에 처해요. 이 두 가지 세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오간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단계에서 분명함을 추구하면서 뭔가 예, 핏이 잘 안 맞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갈등이 여기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야, 할 일 되게 뻔해. 아직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팀워크를 와해시키고 같이 일하기 힘들게 만들고 반대로 스프린트 회고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는데 아까 뭐 지연님 이거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개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회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전이 없어져. 우리 너무 감정 상하게 그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면
안 좋을 수 있죠. 네, 이런 일들이 모호함과 분명함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오가야 한다, 오가게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요. 각 프레임워크의 특징, 제가 앞쪽에서 썰로 막 풀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으실까 봐 여기다가 표도 요약해 놓고 추가로 정보도 더 넣었어요.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고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해 고객의 니즈와 강점을 파악하는 방법론이다. 이거 너무너무 교수님 강의안처럼 써서 제가 보고도 약간 좀 지겹다는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 싱킹은 뭐 하는 거냐? 아이디어 도출과 문제 정의하는 거고요. 프로토타입.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의 주제가 된 시제품이 프로토타입이잖아요. 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이 디자인 싱킹에 있어요. 여기 보면 요 4번이 그 시제품 제작 단계거든요. 디자인 싱킹과 린 스타트업 사이 어딘가인데 일단 디자인 싱킹 안에 있는 단계로 보고 진행할게요. 린 스타트업은 민첩한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한 달 걸려서 나온 마우스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이걸 왜 만들었니? 라는 소리를 듣지 말자. 그래서 이때는 최소 기능을 가지고 생존하는 제품인 MVP라는 개념을 쓰는데 MVP는 그 MVP 하면 항상 그 트로피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MVP는 그 의미가 아니고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생존 가능한 제품이라는 의미예요. 또 여러분 찾아보시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MVP, 소프트웨어 MVP. 한번 곁다리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이 그림 나올 줄 알았어. 이 그림이 MVP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림이죠. 위쪽이 MVP가 아닌 것이고 아래쪽이 MVP인 것인데요. 보면은 제가 말했던 딱 그거죠. 1, 2, 3, 4 다 지나갔더니 차가 나오고 4에 가서야 내 니즈가 해결돼. 이건 MVP가 아닌 거고 아래쪽은 보면 이동에 대한 니즈가 있어. 약간 불편하지만 스케이트보드 오케이, 싱싱이 오케이, 자전거 조금 더 나아, 오토바이 좀 괜찮네, 차, 좋아. 이게 MVP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1번 자체도 좀 불편은 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커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품을 만드는 그 개념이 MVP라는 친구입니다. 이건 뭐 지금 시제품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건 뒤쪽에 설명드릴게요. 빠른 순환과 학습이 있어요. 이 린스타터 아까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여기를 엄청나게 돌아요. 계속 실험하고 학습해야 돼요. 왜 사실 저도 이걸 충분히 못했는데 네. 여기로 그냥 바로 이걸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판 린 스타트업 책 표지가 요건데요. 저는 이 책 표지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잘 나온 거 없나? 네, 이게 이제 원서인데, 좋다. 이건 안 잘려 있네요. 잘 보이시죠? 나만 안 보이는 건가? 네,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표지인데요. 저 이 표지의 의미를 되게 단박에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뺑뺑이를 엄청 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뺑뺑이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종이에다가 원을 그리려고 해보시면 한 번에 그려서 원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찌그러진 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 위에다가 반복해서 원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그림 조그맣게 보면 되게 원 같아 보이는 거 아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원이네 싶죠? 결국에는 그 찌그러진 원들이 모여서 진짜 원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게 린 스타트업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이 책의 표지가 그걸 되게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학습과 실험의 뺑뺑이를 엄청나게 돌면서 PMF라는 걸 찾는 거예요. 제품이 고객들에게 먹히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 린 스타트업 안에서 엄청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순환과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실험하고 빠르게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 근데 망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당연히. 애자일은 유연하고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리고 작은 단위의 기능을 빈번하게 출시하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아까 MVP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화면을 날려버렸는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이미지가 여기 있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짧은 주기로 아까 뭐였죠? 문구가 작은 단위의 기능을 빈번하게 출시. 그렇죠. 작은 단위로 빈번하게 5번 출시. 여기는 원기옥을 모아서 한 번 출시. 에자일은 이렇게 작은 단위의 기능을 빈번하게 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전력 질주라는 의미의 스프린트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스프린트라는 이야기는 꼭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회사는 진짜로 에자일을 하진 않더라도 에자일에 유용한 패턴들을 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스프린트는 꼭 있어요. 작은 기능 단위로 나누고 계획하고 출시하고 지속적 통합과 테스트. 이것도 뭐 이건 조금 더 소프트웨어 개발적인 이야기인데 프로그래머 5명이 개발을 하다가 우리가 2주 안에 출시 제품을 내놓자 2주간 스프린트를 달려 하면 5명이서 막 2주차 목요일 저녁까지 겁나 각자 일을 한 다음에 금요일에 만나서 이렇게 막 조립을 하기 시작해. 그럼 다 망가지죠. 조립이 잘 안 돼. 그런 일들이 너무 이 기존 전통적인 프로세스였고 지속 통합과 테스트란 말은 첫날 작업한 거 5명 다시 모으고 둘째 날 작업해서 또 모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쉬운 통합과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에자일 안에 있어요. 네, 각 단계는 아까 여기 그림의 각 단계별입니다. 이 단계별로 하는 작업들은 뭐 되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씩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공감, 사용자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들의 불편을 이해하는 거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학부 때 저 시각 디자인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저희 클래스 애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벽에다가 막 붙이도록 했었거든요. 그걸 붙이는데 앞정으로 박아야 했어요. 근데 앞정을 뭔가 손에 들고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종이도 그 그림들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바닥에 놓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럼 의자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만든 도구가 뭐였냐면 그 뭐 옛날에 CD 케이스가 이렇게 동그란 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줄을 연결하고 그 안에 앞정 한 통을 쏟아부은 다음에 그걸 메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매놓고 여기에서 빼서 이렇게 꽂고 빼서 꽂고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좀 추하죠. 네, 효과적이긴 한데 하고 있었더니 UX 쪽에 공부하고 있던 석사 누나가 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바로 UX다. 사용자 인터뷰 관찰. 제가 관찰 당한 건데요. 얘들이 뭐가 불편하구나. 이걸 관찰하다 보면 문제에 공감할 수 있어요. 엄청 불편하겠구나. 그럼 문제를 정의합니다.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가 뭐냐? 뾰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define이라는 단어가 엄청 센 단어거든요.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기도 하고 사용자의 불편이 이거야 라고 정확히 여러 팀이 같이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되게 사용자 문제 정의하라 그러면 막 거의 A4 한 장 가져오는 일이 되게 많아요. 사용자 문제 정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를 찾아야 돼요. 어떤 팀은 그걸 아까 말씀드린 비유에서 다리 근육 부족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팀은 택시비가 비싸서로 가져올 수 있고 대체 수단이 없어서로 가져올 수도 있죠. 어쨌든 뭔가로 정의를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돼요. 다리 근육이 없어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의 정의를 한 친구들은 닭가슴살을 팔 수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뭐랄까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하체 쪽으로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 아이디어도 문제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실험을 하고 이 선택한 아이디어, 여기서 뭔가 선택한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합니다. 이 실험에다가 너무 공을 들이면 실험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천신만고 끝에 이걸 실험할 앱을 만들었어. 앱까지 만들었네. 그 개발자 2명이서 한 달 동안 만들었네. 이러고 나면
이 아이디어 검증에서 마음의 편향이 생겨요. 아, 너무 아깝다. 꼭 내 아이디어와 내 가설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망치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여야 돼요. 학습은 러닝이고요.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아까 설명드렸죠? 백로그가 네, 여기는 제가 다 한글로 썼는데요. 요 뒤쪽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현업에 가셨을 때 굉장히 좋아요. 다 현업에서는 요 뒤쪽의 용어들을 씁니다.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할 일 목록을 쭉 뽑고 단기간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출시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업무 주기를 마무리하고 돌아보고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게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시제품 제작은 언제인가? 아까 살짝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요. 시제품 제작은 4번 실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험을 위해서 시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산학협력 엑스포에다 출품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디어의 검증, PMF 이걸 찾기 위해서 시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두 개의 화살표를 추가로 넣었는데요. 초기 제품을 만들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요.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프로세스죠. 근데 시제품은 한 번만 만드느냐? 아니에요. 잘 만들고 출시하고 하다가도 뭔가 우리 PMF를 못 찾은 것 같아.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했을 때 다시 시제품 제작으로 돌아와서 학습 사이클을 돌고요. 불확실한 신기능을 추적할 때 이번에 뭐가 나왔는데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 좀 애매하다. 아무도 확신이 없어. 그런 경우에 다시 시제품을 만들고 학습을 하고 이 뺑뺑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겠죠? 물론 회사는 엄청나게 돌 시간은 안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는 뺑뺑이를 엄청 돌 준비를 하시는 게 정상이다. 시제품의 역할을 조금 더 다른 뷰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제품 비즈니스의 기초적인 컨셉을 확장한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 할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이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디자인 띵킹 하는데 이렇게 선형으로 똑바르게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더 헤집어 놓고 더 다양한 사람들과 엉망진창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네,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항상 그 생각 하시나요? 저 가게는 도대체 누가 가는 거야? 이거 누가 사는 거야? 그것도 누군가가 이 엄청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거라니까요. 어쨌든 이 과정은 엉망진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다. 그리고 린 스타트업의 단계 오면 시제품을 기점으로 약간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였나? 아니었네? 이거였나?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가까워졌는데 이거였나? 만들고 애자일로 넘어갈 때는 깔끔한 정리가 일단 된 거예요. 우린 이걸 만들어야겠어. 선형으로 쭉 가면 돼요. 갔는데 안 팔려. 수요가 없어. 다시 돌아와서 시제품 만들고 여기 다시 보고. 네. 그리고 뭐 이것도 했는데 자꾸 안 돼. 그러면 이제 원초 이 대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창업은 실패한 거고 뭐 새로 만들든지 뭐 헤어지든지 방법을 써야죠. 그게 바로 시제품이 갖는 역할입니다. 시제품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제품 안 만들고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확신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실감했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있을까요? 시제품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는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붙였는데 넷플릭스는 원래 DVD 렌탈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마크 랜돌프 리드 말고 마크 랜돌프가 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되게 생생하게 나오는 이야기. 첫 번째, 리드 헤이팅스랑 마크 랜돌프가 만나서 문제에 공감을 합니다. DVD는 구매하긴 비싸고 DVD 대여점에서 빌리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절을 살아보셨나요?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 이렇게 막 꽂혀 있는 데서 아니죠? 저 아니시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너무 제가 저 스스로를 너무
네, 딱 요거죠, 딱 요거.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까를 가지고 이렇게 골랐었어요.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저 비디오를 고르는 것도 힘들고 빌리러 가야 되는 것도 힘들고 가보니까 인기 작품은 거의 항상 없죠. 네, 그렇게 되면서 좀 힘들어. 공감. 두 번째로 문제 정의. DVD를 빌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번거로움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보고 싶은 DVD를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으면 아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번거로움이었잖아요. 우편으로 배달이 아이디어인 거죠. 솔루션인 거죠. 이거면 해결될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책에 나오는 그 마크 랜돌프의 그 스토리텔링이 좀 재밌는데요. 이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될까? 그게 일단 가능할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딜을 해요. 좋아. 내가 이때 DVD가 되게 비쌌대요. 내가 DVD를 우체국에 가서 보내볼 거야. 얘가 만약에 안 부서지고 도착을 하면 우리는 이 사업 모델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자.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그게 진짜로 그 랜돌프는 그렇게 말해요. 운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그 하나의 DVD가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면서 둘이서 이 DVD 대여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돼요. 이 테스트가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번거로움이고 배달이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러면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배달이 가능이나 한가를 보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걸 제대로 검증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회사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자포스라는 회사인데 물론 여기 창업자가 일찍 작고를 해서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창업자의 이 스토리 하나 때문이에요. 자포스는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 최대 그 신발 회사거든요. 신발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일반적인 그런 뭐 물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SKU를 취급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잠시만요. 공감을 해요. 이 스토리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봤던 그 기사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서 어제 한참을 뒤지다가도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어디 가서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없어. 그 돌아가시는 바람에 돌아가신 기사로 너무 뭐 이렇게 다 덮여져 있어가지고 네. 동네 신발 상점에 재고가 쌓여 있고 장기간 팔리지 않는 상태를 이 창업자가 발견을 해요. 음. 자포스 창업자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게 좋아한다 그래놓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어? 음, 이 친구가 네 토니 셰이예요. 토니 셰이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네. 토니 셰이가 동네 신발 상점에 재고가 쌓여 있는 걸 봅니다. 예, 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네 안 팔리는 신발 가게 있죠? 그 문제는 동네 신발 가게에는 수요가 없어져서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신발이 쌓인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의 발 사이즈나 성별이나 이런 거 구성은 정해져 있어요. 안 팔리는 사이즈랑 스타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제 친구가 네, 키가 2m쯤 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발을 300을 신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항상 신발 가게 가면 신발을 싸게 샀어요. 아, 더 이상 안 팔리고 빨리 처분하고 싶은 사장님한테 싼 값을 샀어요. 이런 신발들이 쌓여 있고 이거는 동네 수요의 한계야. 아이디어를 낸 게 온라인에서 신발을 판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실험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토니 셰이가 그 안 팔리는 신발을 사서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4인 모델이라 그러죠. 동네 다니면서 스케일 크게 안 팔리는 신발 저한테 다 파세요. 다 개당 10,000원씩 저한테 파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고 그 상점에서 신발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려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살 사람이 결제를 하고 나면 내가 다시 그 상점으로 가서 그 신발을 사옵니다. 재고 없는 운영인 거예요. 완전하게 설계된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지. 그래서 그 후로는 세계 최대 신발 회사가 될 때까지 발전했어요. 저 이 스토리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언젠가 한번 이런 실험과
비즈니스 시작을 해보고 싶네요, 또. 세 번째로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82랩스라는 미국 회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82랩스가 아직도 사업을 하더라고요. 한국인이에요. 미국에 계신 한국인인데 뭐 네, 교포이신지 어떤지 그냥 뭐 이수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82랩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분이 한국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숙취로 고통받는데 여기 제가 미국을 일단 빼놓았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숙취에 너무 무방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헛개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나 봐요. 제가 술 마시던 시절이 아니었나 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헛개수라는 명약이 있는데 얘네들은 술 먹고 파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숙취에 너무 무방비야. 이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미국의 숙취 해소를 위한 제품이 없는 게 문제점이었고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낸 게 이 헛개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숙취 해소제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힌 게 여기서 저 같으면 한국에서 이 헛개나무 추출물을 활용한 숙취 해소제를 한 박스를 사가서 미국에서 이제 줘볼 것 같아요. 팔 용기는 또 없어. 동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줘보고 괜찮니? 좋니? 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이분 굉장히 볼드해요. 제품이 없는 웨브사이트를 일단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지난번에 뭐 린스타트업 이야기 들으시면서 윅스 같은 사이트 활용하는 법 들으셨나요? 거기 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숙취 해소제입니다. 디스크립션 엄청 쓰고 막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홍보를 시작해서 팔아봐요. 이 사람이 검증하고 싶었던 거는 어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검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 이걸? 그게 검증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영리하게 이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다 환불해버려요. 우리는 아직 제품이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하다. 다음에 찾아올게 하고 다 환불해버려요. 너무 똑똑인 거예요. 이분 테슬라에 재직하는 동안 하신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테슬라에 더 이상 내가 있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에 가서 저는 이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는데 테슬라로부터 투자를 받아요. 야, 그런 비전이는 우리가 투자를 할게. 이분 나중에 이제 중국 가서 이 제품 만들고 기타 등등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2랩스 아직 있겠지? 나 그 사이에 망했으면 네, 있어요. 너무 좋네요. 요즘에는 카테고리를 많이 확장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엔드 러프 모닝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여전히 숙취 해소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분이야. 여기는 제가 직접 컨설팅을 했던 국내의 그 빵집인데요. 앞에 있던 스케일이랑 많이 달라요. 제가 컨설팅한 회사. 네. 문제의 공감 포인트는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데 빵 순이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 빵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때문에 먹을 수 없고 당뇨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합니다. 빵이 문제인가? 빵의 원재료인 탄수화물, 밀가루, 설탕이 문제인가? 해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밀가루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빵을 만드는 레시피 아이디어를 찾아요. 실제로 이런 레시피가 세상에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요즘엔 좀 많이 더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탄수화물이 문제인 것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4년쯤 전 창업인데, 네. 어쨌든 그때만 해도 신박한 접근이었다. 가정에서 이서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레시피도 다 확보했고 먹어보니 맛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뭐 바로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점포 계약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점포 계약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식품류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먹는 류는 집에서 만들어서 팔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점포를 내고 거기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위생 감독을 받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일단 그렇게 사업을 이제 뭔가 비즈니스를 뭐 기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정에서 만들어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중인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소심한 포인트가 나오죠. 팔지 못, 팔자는 제한을 못한 거. 네. 막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팔아보는 그런 볼드함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업들은 시제품이라는 것을 이 실험 단계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가 모르는 많은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이 시제품은
다시 큰 세계만 한 번만 보고 올게요. 큰 세계. 네, 이 그림인 거예요. 이 그림. 이 그림 전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실험을 위한 도구예요. 시제품은.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까지 그래프를 일부러 각인시켜 드리려고 넣었던 거예요. 시제품은 불확실성이 클 때 효과적이에요. 여기 볼까요? 요거는 제가 퍼블리에 쓴 글에 나오는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불확실성이 엄청 큰 게 초기죠. 프로젝트 착수 초기에는 불확실성 크기가 엄청 커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는 완성 단계로 갈수록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불확실성인 크기가 큰데 요 노란색만큼을 여기서부터 리소스를 들이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유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클 때는 리소스를 아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불확실성이 클수록 요게 이제 리소스 투입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서 다 같이 모여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때가 효과적입니다. 작은 규모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고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 이게 되려면요, 되게 작은 부분의 검증이 가능하려면 아까 그 리드 헤이스팅스랑 마크 랜돌프가 했던 것처럼 우편 한번 보내보자. 여기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요? 뭐 얼마 안 들었을 거예요. 우편 비용 한 번 들었겠죠. 그렇게 되게 예민하게 문제를 좁힌 다음에 그걸 결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시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졸라맨을 그립니다. 제가 시각 디자인과로 원래 생각하고 막 입시 미술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 대학은 법대를 가요. 근데 법대를 갔다가 이제 학고를 맞고 난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디자인으로 전과한 케이스라서 전 미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졸라맨을 그려요. 이 졸라맨이 보세요. 이 구름에 휩싸여 있는 구름 앞에 안개가 가득해. 근데 이렇게 오더를 받는 거예요. 자, 저기 뒤에 관역이 있어. 그리고 네가 공을 던져서 관역에서 관역을 맞추면 땡 소리가 날 거야. 그러면 성공이야. 라는 지시를 받아요. 근데 앞엔 온통 다 안개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경쟁이야,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반복해서 던지는 거. 여기 던졌는데 아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앞에 보이는 씬의 그리드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쯤 가로 10개, 세로 10개 네모로 나눈 다음에 한 개씩 던져 가보는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제구력이 좋다는 가정하에겠죠. 그 방법을 쓸 것 같고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을 던지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맞출 확률이 어쨌든 맞추면 되니까 맞출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시제품은 공이에요. 여러 번 던져야 돼요. 한 번 던질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아니었나 봐. 다시 던지고 이쪽으로 다시 던지고 혹은 여러 개의 시제품 여러 개 된다면 여러 개의 시제품을 한 번에 내보든가 그런 걸 보고 A/B 테스트라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해보던가 해야 되는 거죠. 시제품으로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위험은 이렇게 네 가지고 이건 마티 케이건이 쓴 인스파이어드라는 역시 업계에서도 되게 유명한 책에 나오는 네 가지 위험이에요. 첫 번째 가치 위험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을 거에 대한 위험이에요. 안 사 사람들이 실컷 만들었는데 그런 일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사용성 위험도 있어요. 뭐냐면 너무 쓰는데 복잡하거나 불편해.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너무 불편해. 저한테 건강보조제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먹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시간 맞춰서 그거 먹는 게 난 너무 불편해서 대체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을 거예요. 사용성 위험, 실현 가능성 위험. 좋아. 사람들이 단거리를 다니기가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다리가 아프고 택시는 비싸고 그렇구나.
좋아. 순간이동 기술을 만들자.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현이 불가능하잖아. 그런 아이디어 내면 안 되고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사업 유효성 위험은 비즈니스가 일단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이게 한 번 뭐 사람들 끌어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계속해서 경쟁자가 나올 때 방어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이 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 네 가지 위험을 시제품이 해결해 줘야 돼요. 검증을 이 네 가지 검증을 시제품이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시제품이 담아야 될 가치를 전 이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진짜 해결되니? 그래서 비즈니스가 가능하니? 돈이 벌리니? 이 두 가지. 그래서 에자일 매니페스토와 비슷하게 한번 선언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없으신데 중간에 질문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능 구현이 아닌 문제 해결. 우리 막 디자인도 모이고 개발도 모이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뭘 만들라 그래요.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만들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 동작이 아닌 비즈니스 동작. 아우, 우리 앱을 만들었는데 엄청 잘 돌아가요. 엄청 예쁘지? 이건 기능 동작인데 돈은 안 벌려. 비즈니스 동작은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시제품 제작의 원칙을 제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 제작 기간을 최소화해야 돼요. 실험 하나 하는데 몇 달씩 걸리면 1년에 뭐 3달 걸려서 실험을 했다 치면 1년에 4번 실험을 하잖아요. 아니죠. 하루에 4번 실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작 기간 최소화. 구현 기능도 최소화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시제품 가지고 막 내다 팔 생각을 하고 막 조금만 더 하면 예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더 깔끔하게 동작하겠는데 아니고 내다 팔 게 아니고 우리는 팔 게 아니라 시제품이다, 프로토타입이다를 생각해야 돼요. 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랑 비교 부분은 제가 요 뒤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린 소프트웨어잖아요. 앞쪽에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특징에서 유저 피드백 수집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데이터 수집 장치를 꼭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치 하드웨어처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제품을 만든 이유는 이게 과연 되는지 학습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준이 결제가 되었다면 뭐 결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뭐랄까요? 화면의 체류 시간, 유튜브 같은 영상은 체류 시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라면 체류 시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뭔가 로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만들고 나서 실험 열심히 하고 났더니 다 부서졌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물론 일회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복 가능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돼요. 인생에 한 번만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으로 시도를 하면 그 가설이 무조건 맞아야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팀 4명이 모여서 가진 돈을 다 틀어서 200만 원을 모아서 200만 원짜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 이게 반복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프로토타입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성공했다고 다 믿고 싶어져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반복 가능성 생각해 두셔야 된다. 저 시제품과 MVP 차이를 여기 하나 전체 프로세스에서 표시했는데 MVP는 시제품과 조금 착각하시는데 MVP는 이때 나와요. 아까 그 싱싱이 보셨죠? 그 MVP는 요 시제품 단계보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서 시제품을 MVP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거의 뭐랄까요? 중요한 피칭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네, 엑스포 전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여러분들 상황처럼 지금 엑스포 전시가 한 달이 안 남았어. 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시제품을 MVP 수준으로 디벨롭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걸 건너뛰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제품과 함께 이 제품 제작 프로세스를 빠르게 한번 순환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제 비즈니스에서도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요. 제가 다녔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회사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피칭을 할 때 없는 제품을 MVP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뒤에서 동작하게 한 다음에 팔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필요하죠. 비즈니스가 목표니까. 시제품 제작 도구는 많이 설명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앞쪽에서 한번 최소 비용으로 막 제작 기간도 최소해야 되고 구현 기능도 최소해야 되고 막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양한 도구들을 썼습니다. 웹을 만들 때 뭐 쓸 수 있는 도구들,
앱을 만들 때 뭐 쓸 수 있는 도구들, 데이터 분석,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적절하게 최대한 시제품은 이 남의 리소스를 들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최근에 어떤 분이 링크드인에다가 하루 만에 햄버거집 오픈하기 뭐 이런 주제로 글을 올리신 거 봤는데 그런 거 쓴 거예요. 윅스 같은 홈페이지 제작 툴 그리고 뭐 좀 미드저니 가지고 햄버거 이미지도 다 만들고 그 스크립트는 전부 다 GPT로 쓰고 그래서 결제 모듈은 나와 있는 거 많이 있죠. 결제 모듈 갖다 붙이고 해서 하루 만에 만들기. 그분은 뭐 햄버거는 굽지는 못하셨을 테니까 비즈니스 시작은 못하셨겠죠. 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제품을 만들려는 목표를 굉장히 잘 충족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뭐하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제가 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스플린트라는 책이 있어요. 구글 벤처스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검증하고 실행하느냐에 대해서 한 주짜리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요거를 진행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우와 이렇게까지 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82랩스나 자포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많이 가슴 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서 이 책을 추천드려 봅니다. 랩업을 한번 해볼까요? 소프트웨어 시제품은 아이디어가 가진 리스크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고 리스크는 아까 4개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치가 없을 가능성, 비즈니스가 안 될 가능성, 못 만들 가능성, 사람들이 몰라줄 가능성. 시제품은 실제 판매할 제품이 아니니까 시제품을 너무 실험 목적 이상으로 깎지는 마라. 근데 엑스포 전시를 앞두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시제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잘 생각 안 하는데 측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시제품은 시장의 반응을 학습하고 제품과 비즈니스 개선을 위해서 언제든 쓸 수 있어요. 평생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피보팅 할 때도 만들 수 있고 시제품은 고객에 의해 검증돼야 된다.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요. 시제품 만들고 만든 사람들끼리 써보면서 야 이거 괜찮다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일이 많은데 아니고 고객에게 가져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내 주변에 고객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내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없다. 그러면 최대한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눈을 멀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가리거나 뭐 어떻게 해서 최대한 비슷한 고객에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원칙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볼 만한 주제로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우리 팀 아이디어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될 리스크는 무언가? 그걸 검증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제품은 무언가? 이미 시제품을 만들었으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팀의 시제품 리스크를 제대로 검증이 가능한 상태일까? 우리 제대로 시제품 만든 걸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뭐 현재 팀 상황으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 그냥 관계없이 벗어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아요. 타이핑 해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이 학습을 개인적인 걸로 만들어요. 질문하시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팀 아이디어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될 리스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쳐주실래요? 그분 아이템 가지고 좀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좀 영감을 얻지 않겠어요? 지금 계신 팀의 아이디어에서 반드시 이건 검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리스크. 핸드폰 액세서리. 네, 안녕하세요, 태연님. 핸드폰 액세서리.
핸드폰 액세서리의 경우 전망이 어떤가요? 제가 이 시장은 완전히 전무한데요. 지식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핸드폰 액세서리의 경우 전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뭘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 이 의견 좀 주셔도 좋아요. 이 전망이 어떤지 궁금할 때 뭐 비즈니스적으로 궁금하잖아요. 그럼 뭔가 검증을 해보고 싶어. 그럼 뭘 잡고 검증해 보면 좋을까? 저는 핸드폰 핸드폰 시장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긴 했는데요. 핸드폰 시장과 같이 성장할 것 같아서. 다른 분들 혹시 비슷한 생각이나 뭐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액세서리의 4차 산업 기술 적용. 예. 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4차 산업 기술이라고 하면 지금 뭔가 그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거죠? 그 질문 맞나요? 4차 산업 기술. 네. 답이 없으시지만 네. 4차 산업 기술 적용은 그냥 이건 진짜 이 강의랑 벗어나서 그냥 제가 아무도 대답이 없으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차 산업 관련해서는 네, 뭐 앞으로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 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상의 검증 위해서는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현님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사차기 수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마 태연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4차 산업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은 지연님 문의 주셨는 걸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가 청각, 시각, 촉각을 동반한 트레드밀을 개발하는데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와우, 이 리스크에 봉착했네요. 있죠? 실현 가능성이요. feasibility 리스크. 가치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용성이 쉬울 수도 있고,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만약에 이런 센서류에 굉장히 특화된 분들이 모여 계신 팀이라면, 네, 가능하겠죠? 전 잘 모르지만. 하지만 만약에 지금 구성원들이 이 청각, 시각, 촉각을 수집하고 그걸 제품의 동작에 반영할 수 있는 센서를 다루는 인베디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면, 그리고 기계공학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뭐 나가기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템이 명확하다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런 모듈도 되게 쉽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하드웨어 모듈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냥 일반 스레드밀에다가 뭔가 그런 장치를 부착하고 동작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정의만 명확하다면. 저 질문 없으면 그냥 마치지 않을 거예요. 한 10분은 질문 받을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바에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현재 만들고 계시거나 뭐 도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크게 궁금한 게 없으시면 오늘 제가 강의 진행한 내용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
약간 좀 이해가 덜 됐다 싶은 거 그거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네, 강의 중 제가 잠시 등장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음, 아까 이제 과속 스캔들 팀 김태현 학생분께서 이제 4차 산업 기술 응용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4차 산업 기술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거를 접목하고 싶으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괜찮으시면은 마이크 지금 음소거 해제하셔서 여쭤보시면은 조금 더 강사님께서 도움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제품의 수준? 음, 이런 것도 같이 설명 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생각할 거리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우리가 지금 사실 기획하거나 실제로 만들면서 막막했을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아, 우리는 너무 요만큼밖에 진행을 못해서 부끄러워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런 부끄러움들 다 넣어두시고, 음, 궁금하셨던 거 그냥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면 아까 원광복원대 김지연 학생분, 우리 에자일이 어떤 건지도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됐을까요? 네. 뭐 추가로 궁금하거나 그러면 혹시 마이크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아이템 하고 계셨죠? 저희는 그 세 가지 피드백을 이용한 트레드밀을 음, 기획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술 개발을 하려면 그 분야에 좀 최적화된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물리치료과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팀이라서 이거를 진짜 시제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좀 막막하기도 하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팀 구성에 대한 질문, 약간 고민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이준 PM님도 처음에 창업하실 때 재학 중인 우리 후배님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시게 되셨잖아요. 이런 네. 뭔가 팀을 모집하고 그런 과정들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지원님 가지고 계신 문제는 뭐랄까? 만약에 시제품을 내는 게 실제 물건이 아니라 그 동작의 원리를 가지고 제작한 영상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캡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닌 이상 제품에 도전하는 건 괜한 일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을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피칭을 한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냥 제 의견이라 드리고 팀 구성은요. 여러분들 꼭 진짜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한테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학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냐고 질문하는 분들한테 제가 늘 대답하는 게 되게 다양한 학교들과 조인트로 진행하는 해커톤에 나가볼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네, 그만큼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커지고 그만큼 제가 창업의 기회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준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러 그 네트워킹 모임 같은 거에 저 되게 엄청 극아이거든요. 엄청 극아인데 굳이 나가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만들려고 지금 와서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팀 구성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창업에 생각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한계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월급을 못 주니까요. 나를 믿어주고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은 내 지인들밖에 없어요. 처음엔 가족이거나. 하지만 가족이랑 하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네, 지인들 중에 네트워크를 충분히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예요. 학교에 계실 때. 그럴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 사귀고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같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당장 도움이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코멘트를 드려요. 네. 네, 네, 네. 태연님이 추가로 질문 주신 걸로 넘어갈까요? 네. 두 가지 기능을 결합한다. 상상력, 향학 센서리,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기능이 수행됐을까 하십니다. 네, 태연님, 만약에 제가 태연님이 지금 저한테 이제 같이 일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중이시거나 아니면 제가 투자자거나 했다면 이 설명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직접적인 아이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핸드폰 액세서리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할 때 핸드폰 액세서리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나오는 거죠?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핸드폰 액세서리가 뭐 새로운 형태인가요? 아니면 생김새가 색다를까요? 4차 산업 기술이 붙어서 아니면 엄청 막 저희 상상력의 한계네요. 형태가 색다를까요? 색깔이 색다를까요? 무슨 어떤 제품일까 모르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좀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군요. 네. 그러면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템을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이 지금 사용하실 기술이 들어가서 일으킬 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태연님이 케이스티파이 같은 걸 또 만들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음, 이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을 통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뭘 만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둘의 접점을 어떻게든 만드셔야 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시장성이 어떨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고민이 좀 더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기 과정, 2, 3번 과정이 진짜 힘들어요. 위에 한 분 정도만 더 네. 해주셔도, 네,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실까요? 정말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돼요. 네네. 한양여대 아, 네, 기술 특허 김소원 분야에서 학생분. 네. 법적으로 예방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 저요, 제가, 제가 특허를 3개 보유하고 있거든요. 하하하. 그래서 특허를 그 변리사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곁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아이템 하시려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 명료한 스테이트가 있어야 돼요. 뭘 하실 건지를 정하고 나면 일단 변리사한테 가면 돈 드니까 가실 거 없이 키프리스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아이디어를 낸 게 없나? 를 여기서 막 검색해 보셔야 돼요. 게다가 특허 실용 신현이 아니라 뭐 전체에서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키워드에 막 걸리는 게 있어요.
인스턴트 메시지와 리버스 메시지 서비스 한국. 이거 뭔가 그런 거 느낌 오시죠? 뭐 보냈는데 곧 사라지는 그런 메시지 이런 거 특허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특허가 있잖아 하고 들어가서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교묘하게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꼭 있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서 공개 전문 이런 거 봐야죠.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얘네들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달라라고 생각할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손님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진지하게 접근해야겠다 하면 그때 변리사를 찾아가면 내가 찾아내지 못한 차이점까지 더 많이 부풀려서 이제 지금 이거 15장짜리인데 되게 짧은 건데요.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술 특허를 어느 정도 피해가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확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 예전에 변리사한테 가져갈 때 한 10줄짜리에다 이미지 하나 시안으로 그려서 가져갔었거든요. 변리사님이 한 뭐 50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때는 돈을 쓰셔야 되니까 좀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여기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피드백 드릴게요. 기술 방어 너무 중요하죠. 특허 이슈 물리면 진짜 모든 게 다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지금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압니다. 네, 그러면 네, 답을 드린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패스트 fail fast, fast fai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fail fast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 사실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그거 좀 이상한 거야. 그건 차라리 의심을 해야 돼. 첫 번째 아이디어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르게 실패하는 거예요. 빠른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한 번에 성공하면 너무 좋죠. 다 그 꿈을 꾸죠. 저도 제 첫 창업이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네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실패하고 피보팅하고 다시 실험하고 하는 연습을 기르셔야 되고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도 필요해요. 이건 실패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나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이 마인드셋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주신, 네, 저희 이준 PM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제 강의는 종료됐는데, 제가 한 번 더 우리 향후 일정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저희 중요한 시간이죠.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아시죠? 잠시만 카메라 켜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네. 저 이거 사진 못 찍으면 끝낼 수가 없어요. 네.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이 한 페이지가 다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네. 저, 저, 네네. 그 진짜 그냥 개인적인 질문도 혹시 해도 되나요? 네, 그 이준 선생님께, 네, 제가 물리치료과인데, 네. 카카오 내에서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물리치료사를 뽑는 그런 프로, 그런 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그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을 시각장애인들 중에 뽑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각장애, 네. 아니에요.
네. 역시 대기업의 복지는 다릅니다. 후후후. 네. 회사가 제 건 아니면 뿌듯하네요. 네. 저희 조금만 더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 켜주지 못하셨다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세 줄까지 켜졌는데 제 화면 기준. 한 줄까지 더 욕심일까요? 한 줄은? 네. 그럼 요 정도까지 일단 제가 캡처 우리 진행할게요. 네. 잠시만요. 저희 지난번 단체 사진처럼 자세 한번 취해볼까요? 뭐 하트 해볼까요? 우리 하트. 감사합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결과 보고에 이런 자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러시면은 이제는 제가 다시 화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 네, 우리 앞서서도 향후 일정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제 늦게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멘토링, 1대1 멘토링이 있어요.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총 3회 진행이 될 거고, 우리 멘토 멘티 1대1 매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문자로 이 수요조사 드렸는데 응답해주신 팀도 있고 아직 해주지 않은 팀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주지 않은 팀은 아무래도 임의로 좀 매칭을 하게 돼서 가능하면 우리 팀들이 이제 좀 더 원하시는 분들이랑 매칭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꼭 강의 마치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 또 기억해 주실 게 우리가 멘토링 진행하시고 나면은 이제 멘토링 일지라는 거를 작성해서 11월 7일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수요조사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일정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을 엑스포 학생 창업 페스티벌 제품 전시회 이제 참가팀 선발 기간이 나왔어요. 이번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총 20팀 선발하는데, 우리가 발표 영상 5분 내로 그 발표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 등록 기간, 즉 제출 기간은 10월 9일에서 10일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추후 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라 지금 진행하고 계셨던 시제품 제작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가 발표 영상 제작을 해서 10월 9일에 제출을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인지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랜 시간 우리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오늘 직장에서 고생해주신 강사님께 소리 없는 박수 감사 인사 고맙습니다. 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